네, 나흘 동안의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이 어제 막을 내렸죠. 하지만 북한이 하루 만에 지뢰 도발을 부인하는 등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을 취재한 문관현 외교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문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해빙 모드에 들어가나 싶었는데 어쨌든 이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 남북이 어제 오후 그러니까 정오를 기준으로 대북 확성기와 준 전시 상태를 해제를 했죠, 일단은요.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어제 새벽 0시 55분에 남북이 이제 극적으로 이번 고위급 접촉에 합의에 성공을 했고요. 네. 새벽 2시를 통해서 이제 공동 보도문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정오를 기점으로 현재 북측에서 요구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제 중단하고 북측에서는 준 전시 상태를 해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우리는 이제 대북 방송은 중단하더라도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현재 11군데 설치된 시설물은 현재 유지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철거하지 않은 상태죠. 그렇죠? 네,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의 준 전시 상태가 해제가 됐느냐 여부인데요. 일부 이제 잠수정은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70척 중에 약 50여 척이 기지를 떠나서 작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긴장이 고조가 됐었는데요. 잠수함 일부는 지금 현재 모항으로 원래 기지로 이제 돌아간 걸로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북한이 이번 이업 과정에서 내놓았던 공기 부양정 그리고 최전방 지역에 배치를 했던 76.2mm 포 등이 과연 이제 모두 다 원상 복귀가 됐느냐 여부입니다. 지금 현재 한반도 주변에 태풍 고니 때문에 기상 조건이 매우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러한 북측의 군사적 시설물 또는 부대 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보 자산 그러니까 위성 또는 비행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전혀 지금 현재 모두 파악하기에는 기상 사태가 나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로서는 이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북한이 준 전시 상태를 했다고 발표를 하지도 않았고 현재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기도 북한의 무력 또는 여러 가지 병력들이 현장에서 철수를 했는지도 현재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일단 무력이 모두 다 복귀되는 것을 가정해서 우리도 점차적으로 이 단계는 낮춰간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방송을 중단하면 그쪽은 들리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지만 날씨가 지금 좋지 않아서 기상 상태가 좀 밝아진 대로 우리의 자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가진 기자회견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공식 합의 하루 만에 지뢰 도발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고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서명을 한 지 돌아가서 이제 하루 만에 다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이 방송에 직접 출연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래서 일단 이번 고위급 접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한 데까지는 다행이었는데요. 이번에 고위급 접촉으로 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새로운 이제 계기가 마련됐다, 분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남북이 첨예하게 협상을 벌였던 핵심 쟁점이 결국은 이제 북한이 서부전선에서 지뢰 도발을 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시인을 하고 또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는 거였는데요. 일단 공동 보도문에는 북한은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사건으로 남측 병사 2명이 부상한 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유감의 정확한 어떤 데 대한 유감을 표명한 것인지는 현재 계속 논란이 남고 있는 상태에서 황병세 총정치국장이 직접 나와서 지뢰 도발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 발언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의혹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황병서 어제 방송 내용 중에 보면은 대부분 이번 고위급 접촉이 북한의 군대와 또는 주민들의 원칙적인 투쟁과 성의 있는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방송은 결국은 이 군대와 주민들을 상대로 한 내부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협의 과정에서 일단 굉장히 이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협의를 했지만 결국은 주민들을 상대로 한 발언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한번 준비가 돼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에서 이룩된 합의는 북남 사이의 군사적 대결과 충돌을 막고 긴장을 완화하며 북남 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원칙적인 투쟁과 성의 있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번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을 통하여 남선 당국은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사태들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인 행동으로 상대 측을 좌우하는 행동을 벌이는 경우 정세만 긴장시키고 있어서는 안 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공동의 노력으로 북남 관계 개선이 새로운 분위기가 마련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남측 당국이 이번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에서 이룩된 합의 정신을 진지한 자세로 대하고 그 리행에 적극 나섬으로써 북남 관계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황병서가 지뢰 도발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일이라고 이제 어물쩍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북측이 유감 표명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유감이 사전적 정의가 아닌 정부 측에게는 이제 북측이 주체가 됐다는 그 상당히 진전된 평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근거 없다고 얘기를 한 거면은 그게 또 상반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같은 경우는 북한의 군부 서열 1위입니다. 예. 이번 그 문제, 군사적 긴장을 촉발시킨 최고 책임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고위급 접촉이 열리기 전에 이미 북한에서는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남측에서 주장하는 지뢰 도발 문제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네. 그리고 증거가 있다면 한번 동영상을 제시를 해봐라. 그러면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공식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후에도 대외기관인 외무성 같은 경우에는 남측이 자꾸 있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북측에서는 총 한 발, 포 한 발 쏜 적도 없고 심지어는 오발 사고도 없는데 자꾸 책임을 떠넘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북한의 체제와 체제 존립에 대해서 도전을 한다면은 전면전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외무성의 입장이었고요. 아울러서 이번 도발의 총 책임자로 당사자로 지목이 되는 게 김영철 정찰 총국장인데요. 네. 지난 21일 날 외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나오면은 정말 어떤 그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공식적인 그 기관이나 인물들이 모두 다 이 북한의 무력 도발, 그러니까 서부전선 목함 지뢰 그리고 포격 도발에 대해서 부인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나와서 이를 시인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처음부터의 지적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협상이라는 것은 대부분 공동 보도문 또는 합의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물을 내놓을 때 일단 그 전략적 모호성을 좀 띄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호성이요. 북한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을 때 네. 과연 정확히 이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행을 했기 때문에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좋았겠지만 예. 일단은 그 북측에서 봤어도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 그래서 같은 민족으로 또는 협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듣기에는 좀 유감이다, 안 됐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본인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그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러한 발언을 내놨는지는 서로가 해석이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해석들이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 무력 도발을 한 이후에 공동 그 성명이나 입장을 발표하는데도 수차례 반복이 됐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번 그 북한 측과의 공동 보도문 또는 여러 합의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현재 계속 일부 보수층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장시간 마라톤에 예. 걸쳐서 협상한 내용을 저렇게 뭐 근거 없는 일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어렵게 성사된 고위급 접촉이 한때 결렬 위기도 맞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았던 협상인 것 같은데 그때 중국이 중재에 나서서 해결사 노릇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근데 뭐 현재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북이 나흘 동안 협상을 하는데 사흘째 밤에 일단은 그 협상이 됐다, 협의가 타결됐다는 소식이 한때 들려왔었거든요. 네. 네. 하지만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곧바로 북측에서 평양으로부터 훈령을 받고 입장을 돌변했다. 그래서 협상이 자칫 결렬되지 않을까 이런 그 소식까지 들려왔는데 바로 그 시점에 그러니까 월요일 저녁 당시에 9시쯤인데요. 중국의 인민일보 자매지인 그 환구시보에 중국 그 전승절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그 공식 인터넷 신문이 기사가 떴었습니다. 이 같은 중국 그 당국을 대변할 수 있는 인민일보 또 자매지인 환구시보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놨을 때는 분명히 대외 경고성 메시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북한을 향해서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뭔가 이 마크에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긴박하게 북한에게 어떤 요구를 했었을 가능성이 높다 볼 수가 있고 오늘 아침자 중앙지 보도에도 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중국을 방문했다. 그리고 중국 그 박근혜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 일정 등의 논의를 했고 현재 그 한반도 사태에 대해서 많은 또 도움을 요청을 했다. 그래서 예. 중국이 좀 중재에 나서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전후 맥락으로 봤을 때는 우리 당국도 남북 그러니까 북한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는 차원에서도 예. 역시 우방 국가고 주변 국가인 중국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했고요. 네. 중국이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에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서 북한 측으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일조하지 않았을까 하는 네. 결론을 내릴 수는 어쨌든 있겠습니다. 뭐 한중 동맹이 조금 더 공고해진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큰 소득 중에 하나가 이산상봉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정례화자라고 이제 서로 양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추석을 전후해서 이산상봉 행사를 진행하고 9월 초에 적십자 실무 접촉을 갖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시기상으로 좀 촉박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남북 간에 그동안에 약 20차례 정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었는데요. 네. 대부분 추석 또는 이제 설날, 예. 우리 고유 민속 명절을 이제 계기로 만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추석을 계기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딱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추석 이전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홍영표 통일부 장관도 어제 이제 국회에 가서 보고를 할 때 추석 이후에 가능할 걸로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예. 하지만 그 통일부 또는 대한적십자사 국가정보원 등 이 관계기관들은 어제 바로 그 고위급 접촉이 끝나자마자 바로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본격적인 이제 준비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현재 그 대한적십자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산가족 명단이 6만 명 정도인데요. 보통 우리 측에서는 약 100명 정도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5배수 그러니까 500명의 명단을 추려내고요. 이분들을 직접 전부 다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이번 상봉 행사를 할 경우에 참석 가능한지 건강 상태나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검토를 합니다. 예. 그래서 2배수까지 압축을 해가지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북측과 명단 교환을 합니다. 하지만 2배수가 된다 하더라도 또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북측에서 또 답신이 만나지 않겠다 또는 만나야 될 당사자가 현재는 사망하고 없다 이런 그런 답도 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들이 진행되려면 보통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네. 한 달 정도 이 소요 시간을 감안을 할 때 예. 굉장히 지금 준비 작업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반드시 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이루어져야 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런 이산가족 상봉뿐만이 아니라 강조를 했었죠. 이제 예. 6만 명밖에 안 남은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네. 반드시 생사 확인을 하거나 상봉 행사에 참석을 못한다 하더라도 서신이라도 교환하게 하려면은 가장 먼저 이 6만 명의 명단을 북측에 넘길 테니까 북측도 본인들이 확보하고 있는 이산가족 명단을 우리에게 달라. 그래서 이런 생사 확인 작업부터 들어가자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고위급 접촉의 성과물로 가장 먼저 이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현재 추진 중인데요. 네. 성사가 된다면은 상봉 행사뿐만이 아니라 생사 확인 등 가족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절차가 하루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산 상봉 소식에 정말 기뻐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6만 명이니까 이게 네. 자주 한다 하더라도 뭐 몇십 년, 몇백 년이 걸리는 건데 좀 자주 해서 빨리 이런 상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관엽 외교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